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종료된 지 이틀이 지났다. 영화 1987 속 연세대 이한열 열사와 서울의 봄 전두광이 오버랩되며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왜 이리 맘이 불안한지 모르겠다. 시끄러울 거라 생각했던 학교는 하루를 제외하고 의외로 조용하다. 연일 TV뉴스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고 국민에게 총을 겨눈 대통령의 어이없는 담화와 거리의 시위 모습이 특보로 보도되지만 TV 볼 일이 만무한 이곳 도서관에서는 딴 세상의 이야기 같다. 이대로는 못 있겠다. 뭐라도 해보자. 갑자기 피가 끓는다. 심지어 탄핵은 부결되었다. 언제라도 이 어이없는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다. 이곳이 과거 4.19 혁명의 시발점이 되었던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입니다. 우리 민족고대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곳이죠. 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뻔했던 12.3 계엄의 황당함을 학우들의 인터뷰를 통해 기록해 보려 합니다. 저희 옐로우 캐럿은 노란 당근이고 다른 말로 황당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지금껏 살아온 인생 중 가장 황당했던 이 사건을 한번 두서없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채널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채널이니 컨텐츠 또한 지극히 저희의 주관대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점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피 흘린 우리 선배들이 이루어 놓은 2024년의 대한민국. 비상계엄령을 마주한 대학생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저번 결혼 관련 인터뷰 때는 되게 쉽고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왠지 모르게 다들 조금 꺼리는 느낌이 드네요. 살짝 아쉽습니다. 또 시험 기간이니까 다들 여유가 없는 거라고 믿고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만 더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정 상황이 왜 이러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지금 계엄 사태에 관련해서 되게 나라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 예전에 보여왔던 것처럼 양극화가 너무 심한 상태였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계엄이라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금의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은 일단 국민의 민의에서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어떠한 한 사람의 독단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한 독단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지 않나. 하지만 그런 책임을 누구도 지지 않으려 하는 현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그 우리나라 정부의 수뇌부가 고등학교부터 되게 엮여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층 같은 경우가 대부분 보면 되게 부유한 사람들로서 되게 자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다 보니까 그들만의 사고관이 형성이 되면서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장관까지 본인들이 저지른 사태의 문제점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가능성도 전 높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평소에도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편인가요? 큰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지만 네. 정확하게 뭐 국회의원의 이름을 막 외운다거나 그런 식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팔로우하고 있긴 합니다. 네. 기사를 좀 많이 보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이제 사실 그러지 못했거든요. 속으로 좀 부끄러워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번 사태는 이제 그쪽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들어서 대학생의 시선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대학생이라고 하면은 우리 학교의 슬로건이 잘 보여주다시피 자유와 진리 그리고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정의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인가를 다시 되새김질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계엄이라는 사태는 그것과는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 시위라는 형태가 됐든 아니면 대자보라는 형태가 됐든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생각을 표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정치적인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전 그분들은 탓하기도 좀 애매하기도 하지만 시위에 나가거나 아니면 이 사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규탄하는 의견 안 내보아도 적어도 지금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행동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만의 그게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사실
명확한 관을 세우고 네. 그 관에 따라 행동할 수 있어야 민주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론만 하고 그냥 탁상 공론에서 멈추는 것도 안 되고 그냥 무작정 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시위하고 나가는 것도 안 되고 확실한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과 실천이 모두 갖춰져야 네. 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당을 지지하든 어떤 세력을 지지하든 간에 헌법을 수호하지 못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의견을 저희가 표명하는 게 국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한 말씀을 해주시자면? 지금 현재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유감이고요. 지금 현재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틀튜브에 좀 많이 지배를 되신 것 같아요. 대통령 본인 피셜로도 극우 유튜브에도 좀 되게 애청자라고 밝힌 적도 있고요. 물론 이제 본인이 어떤 걸 보든지 저는 뭐 어떻게 상관은 자유 없다고 생각하지만 좀 시선을 좀 넓히면서 세상에 압도적인 다수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를 하시든 뭐 탄핵을 당하시든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법적인 처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욕해도 되나요? 내란 수괴분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국민의 민의를 자꾸 거스르지 마시고 빠르게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정치 생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 부가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신경 써서 그런 대의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한 일이고 본인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정치 생명 또한 끝날 수 있는 일임을 잘 파악하고 잘 스스로 생각해서 그런 당의 그 일반적인 뜻하고 그런 행동이나 그러한 성향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그 자신의 진짜 그런 생각을 좀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난번 국회 표결에 불참한 것처럼 아예 민주적인 의사를 무시하고 국민과의 민의가 떨어지는 행동은 그렇게 괴리된 행동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 헌법을 수호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게 굉장히 위배되는 일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양심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를 허락해주신 5분의 목소리는 한결같았습니다. 국민에게 총칼을 겨눈 뒤 그저 경고였다고 말하는 대통령, 그리고 부결된 탄핵, 언제 다시 맞닥뜨릴지 모르는 이 공포감.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모두 한 목소리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있는 여의도의 거리로 나가보겠습니다.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자 지하철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왔다. 추운 날씨임에도 수십만 명의 인파가 몰린 탄핵 표결 당일의 국회의사당 앞은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응원봉을 들고 흥겨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시위의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젊은 MZ세대들은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위에 임하고 있을까? 아무래도 일단 국가가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소통하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에서 대통령을 비호하겠다는 목적으로 국회까지 국민들을 저버린 게 이 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 상식 선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계셔가지고 분노에 참지 못하고 거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퇴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목소리라도 내야 할 것 같아서 저희 나왔거든요. 응원봉 들고서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서 좀 같이 즐기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뭔가 시위에 참여하는 그 집단층이 좀 바뀐 것 같고 이게 시위 문화도 좀 즐거운 노래로 다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를 바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응원 문화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폭력적인 행동보다는 웃으면서 이기는 것이 조금 더 요즘의 상황과 맞지 않는가 해서 모두 다 이렇게 즐겁게 이겨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콘서트인데 그냥 왔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정말 시위가 신나서라기보다는 어쨌거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되 우리가 해악의 민족이고 풍자의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민족성이 많이 돋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응원봉을 들고 나오고 깃발도 재밌는 깃발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저변이 넓어진 것 같고 다들 마음 편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아서 민주적으로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더 용기를 얻고 이 거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너무나 축제 같은 분위기고요. 너무나 행복하고요. 여태 바라왔던 일이라서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축제를 즐겨보겠습니다. 정말로 속이 후련하고요. 제가 바라고 바랬던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엑소 응원봉을 들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저희 딸들이 좋아하는 응원봉입니다. 오늘 꼭 나갈 때 지금 우리 딸은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 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기쁘죠? 네. 얼마나 기쁘세요? 하늘 땅만큼 기쁘죠? 첫 번째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었을 때 좀 실망스러웠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통과가 됐다니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이제 헛짓거리 그만하고 감옥 가라. 네, 지금 저는 역사의 현장에서 취재를 마쳤는데요. 물론 시험 기간이고 해서 시험 공부도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정의를 지켜내는 과정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평생 못 잊을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어제 뭉클했던 감동의 순간을 여의도 현장에서 목도하고 다시 학교로 왔습니다. 새삼 학교에서의 일상을 거리의 시민들에게 선물 받은 느낌이 듭니다. 탄핵이 가결된 이 상황을 대하는 학우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난주에는 가결이 안 돼서 정말 상심을 하였는데 그래도 빠르게 일주일 만에 가결이 돼가지고 조금 안심을 하고 한숨 돌린 것 같습니다. 투표를 안 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매우 많이 났는데 지금도 늦었죠. 사실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많이 나서서 주도를 해서 이 정도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좀 긴급한 사태가 그래도 빨리 마무리된 것 같아서 그래도 일단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제 계엄이 딱 발동됐던 날에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았잖아요. 네네. 만약에 막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당일에 망상을 좀 돌려봤는데 전 예비군으로 끌려가는 상상까지 했거든요. 그것처럼 아직도 계엄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의원들이 다 잡혀 들어갔다 하면은 진짜 유혈 사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긴급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민주주의가 큰 호텔을 했겠죠. 국회가 봉쇄되고 계엄 포고령에 적혀있는 내용이 진행이 되면 아마도 저희 일상생활에서 많은 억압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직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제 국회의원들 체포하려고 했다 그런 말도 있고 또 심하게는 뭐 암살설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왜 이렇게 허술하게 뭐 계엄을 하는 중 마는 중 하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공개되는 문건이나 이런 걸 확인을 해보면은 확실히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빨리 그 사건이 무마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날 국회에 가신 분들을 너무 리스펙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태가 저희가 처음 겪는 사태잖아요. 되게 교훈을 많이 남겨주는 사태일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어떤 점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투표를 잘합시다. 습관성 투표, 보복성 투표 이런 형태들이 어떤 식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좀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사태가 있을 때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가지고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번에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정 정치인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싶진 않고요. 네. 어쨌든 그런 사람을 이제 대통령으로 뽑은 거는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이렇게 나비 효과가 되어서 날아올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지금 이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이런 거를 보면서 목소리를 내야 될 이유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는 뭐 엄청나게 많은 관심까지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항상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뉴스 같은 건 항상 꼬박꼬박 보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거리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을 봤는데 이런 무관심할 자유를 인정해주는 것도 민주주의다 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들이 무관심하시면 무관심한 대로 저는 계속 싫어할 것 같네요. 왜 싫어하시는 거죠? 싫어하시는 이유가 무임승차 같아서요. 어떤 부분이 무임승차 같으신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4.18 때도 그렇게 해서 고대 선배들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에 이제 좀 죄송하고 빚진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관심을 더 주시면 좀 더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개인이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개인의 자유라고 일단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큰 비난이나 어떤 강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할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지금 이러한 제가 느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중요한 사태가 일어났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붕괴될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최소한 책임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좀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관심하다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건데, 그러면 본인의 자유나 이런 그냥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사상을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떤 억압이나 이런 제재가 들어와도 나는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 이거를 마땅히 받아들일 거라는 얘기인 건가요? 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가 설 수 있었던 것도 국민들이 있어서였고, 지금 지금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느 상황보다 지금은 국민의 단합과 이 화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인데, 무관심은 사실 지금 국가 정세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정치라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 중 상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사전적 정의가 궁금합니다. 상식이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 일반적 견문과 함께 이해력, 판단력, 사리분별 따위가 포함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은 국가, 성별, 나이, 교육 수준 등에 따라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 상식은 common sense와 common knowledge, 엄연히 다른 두 단어로 다른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려던 상식은 common sense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 춥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 사람을 때리면 아프다 처럼 말이죠. 그래서 국가는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저항하고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배워야만 알 수 있는 커먼 널리지가 아닌 커먼 센스로 지켜질 수 있는 사회. 어른이든 아이든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좌든 우든 간에 우리는 상식을 지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에게 총칼을 겨눌 때 무관심할 자유를 인정하는 것도 민주주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도 뭔가 역사에 무임승차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엄 발표한 그날부터 국회로 바로 차를 몰고 나갔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가 저희 사회에 이렇게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걸 보고 저도 사회에 이제 목소리를 내는 방법으로 제가 이제 소시민으로서 나와서 일부라도 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렇게 나와서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려고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내가 직접 이렇게 목소리를 낼 때 뭔가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가 이 사회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해외 대학생이라 해외 거주 중이었는데 어제 밤에 입국했거든요. 그동안 집회 참여를 못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컸는데 오늘 그래서 오자마자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회와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되게 추운데 네네. 전혀 춥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추위 속에서 거리로 나와 응원봉을 들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친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카메라를 들고 이 상황을 화면 속에 담는다. 네, 이렇게 12일간의 계엄 공포가 탄핵 가결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는 내가 아닌 거리에 나선 누군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추위와 함성 속에서 깊이 새겼습니다. 민족 고대라는 멋진 학교를 물려주신 선배님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일 동안 혼자서 카메라를 들고 학교에서,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어린이부터 고등학생, 청년, 장년까지 이들은 모두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이제까지의 내 태도가 매우 부끄럽게 느껴진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어떤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는 목소리를 내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눈치 보며 침묵한다면 누가 우리에게 주어진 주권을 보장해 줄 수 있겠나. 우리가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자랑스럽게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이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 역사 속 오늘. 우리는 결코 과거의 과오를 반복할 이유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자이다. 상상해볼 이유도 없는 일이 벌어진 요 며칠 참 불안했다. 이제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가면서 3일 동안의 인터뷰를 마치겠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